3장 사업 모델 수립 방법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먼저 사업 모델 수립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모델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 세 번째는 사업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사업 모델의 정의, 두 번째는 사업 모델 캔버스. 본 강좌에서 학습할 내용은 사업 모델의 정의, 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방법, 사업 모델을 캔버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업 모델 정의를 보면 폴 티머스의 사업 모델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사업 모델의 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성공적인 사업 모델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사업 모델을 4분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모형 또는 사업 모델은 무엇이냐? 기업의 업무, 제품 및 서비스 전달 방법,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을 나타낸 모형입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관리하며 판매하는 방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형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마케팅을 하며 돈을 벌 것인지 계획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배웠듯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객의 문제와 요구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만들기 위한 자원을 준비하고, 그래서 문제 요구하는 해결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공급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사업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의 일련에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사업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발굴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아이디어 사업화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업 아이템이 속한 산업 분야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사업 분야에, 산업 분야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한국의 표준 산업 분류를 보시면 거기에서 확실하게 사업의 분류 코드, 분류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아이디어가 온라인 창업 교육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표준 산업 분류를 찾아보면은 웹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그 분류는 제26312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느냐? 정보통신업은 제2분야로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서비스업은 631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서비스업 안에서 자료 처리, 호스팅 관련 서비스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은 12번으로 관리가 돼서 제26311.2로 온라인 창업 교육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분류표로서 다 모든 어떤 관련된 산업 분야에 대한 자기 코드를 다 찾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폴 티머스 박사는 사업 모델 관련 저서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 모델을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 요소를 정의한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에 따른 청사진, 여러 비즈니스 주체들과 각각의 역할의 정의가 있고, 두 번째는 다양한 비즈니스 주체들에 대한 잠재적 혜택, 도대체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얻는지, 그 다음에 수익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요 세 가지 부분을 갖다가 구성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한 것처럼 사업 모델 수립 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꼭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냐? 기업의 고객들과 협력사들과 공급사들 간의 역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푸드체인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디서 제품을 사와서 그 제품을 어떻게 가공해서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 그다음에 제품과 정보와 자금의 주요 흐름, 제품의 정보 같은 것들,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주요 효과,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떠한 이익을,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윈윈윈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모든 푸드체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모델 수립 시에 이 세 가지 분야를 갖다가 꼭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업 모델에서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갖다가 서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 모델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O2O 비즈니스,
온오프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이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 어떤 것은 서비스는 공짜로 주고 어떤 서비스에서는 돈을 받는 이런 프리미엄, 이러한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토 비즈니스 모델, 중간상 제거 비밀, 올인원 비즈니스, 화학 임대, 저가형, 이러한 사업 모델은 그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시면은 이러한 사업 모델 이름을 치면 사업 모델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확실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나에게 맞는 사업 모델은 무엇인지를 갖다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데 면도기 및 블레이드 모델,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은 비싸게 파는, 근데 요즘은 이 면도기, 면도날이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초기에 나올 때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 여러분들이 사업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업 모델이 있는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창업가들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모델의 조건을 갖다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고객 가치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확실하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효과적인 수익 메커니즘. 이 물건을 팔았을 때 정확하게 이익을 벌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활동 간 선순환 구조. 이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제조, 마케팅, 영업, 구매, 그 모든 활동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모방 가능성이죠. 이게 누가 금방 베낄 수 있겠느냐, 카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성공적인 사업 모델의 조건으로는 여러분들이 명확한 고객 가치를 제한할 수 있겠는지, 그다음에 효과적인 수익 메커니즘을 갖다 설계할 수 있겠는지, 그다음에 활동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겠는지, 그다음 모방 불가능성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이 네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사업 모델만 사업할 수 있게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고객 가치 제한을 보시면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보다도 요즘은 단순하게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니즈를 충분한 토탈 솔루션을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효과적인 수익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고객 가치를 성공적으로 창출하고도 기업의 수익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비즈니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획득 방식은 단순한 제품 판매, 대금 회수의 도식적 구도를 벗어나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활동 간 선순환 구조, 고객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그리고 전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 이 사업이 종합예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만 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고객에게 제공할 때 이 모든 활동 간에 상승작용이 있어야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남들이 베낄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방이 어려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사가 보유한 장점을 극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서 다른 기업이 알고도 따라올 수 없는 방어벽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생기업은 기존 기업이 모방하려 해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발목을 잡도록 만들어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독자 역량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은 아이디어보다 실행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데 스타트업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사업 모델은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느냐? 크게 네 분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프라, 공장이나 건물이나 이런 기계나 이런 인프라죠. 두 번째는 가치 제한,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할 것인지. 그다음에 고객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다음에 재무, 사업에 이익이 나야 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프라를 보면 인프라에는 세 가지의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요 활동들,
가치 제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주요 활동, 거기에는 개발, 제조, 마케팅, 영업, 구매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주요 자원, 이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특허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장도 있고 건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죠. 파트너가 필요한 것이죠. 파트너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매나 개발이나 제조나 판매 분야 이런 분야에서 파트너 관계를 갖다가 정립해서 인프라를 갖다가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한 사업 모델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가치 제한을 경쟁사하고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여러 방향에서 어떻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러한 가치 제한에 관련되는 부분을 갖다가 사업 모델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재무죠. 도대체 비용 구조는 어떻게 해요? 비용 구조가 가장 우리가 제일 좋은 비용 구조는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수익원으로 가져갈 건지, 어떤 각 고객 세그멘트마다 회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얻을 건지, 그 관련되는 요 두 개의 분야, 비용 분야와 수익원, 소위 말하는 레베뉴 스트림이라고 하죠. 수익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리하는 재무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고객이죠. 고객에게는 도대체 우리가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고객에 집중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고객에게 세분화된 고객별로 세분화된 유통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채널의 강점을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가격 대비 저렴하게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고객을 관리해야 되죠.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러한 고객 관리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 분야의 사업 모델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분야, 고객 세그먼트, 채널, 고객 관리 분야를 갖다가 수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사업 모형, 비즈니스 모델이란 뭐냐? 기업의 업무나 제품 및 서비스의 전달 방법,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품의 서비스를 생산, 관리하며 판매하는 방법을 갖다가 사업 모델에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성공적인 사업 모델의 조건은 뭐냐? 네 가지가 있었죠. 명확한 고객 가치 제한, 그다음에 효과적인 수익 메커니즘, 활동 간 선순환 구조, 그다음에 모방 불가능성입니다. 그다음 사업 모델을 크게 보면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인프라, 둘째가 가치 제한, 셋째가 고객, 넷째가 재무 분야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모델 캔버스를 활용을 해서 고객의 가설을 검증을 했었죠. 그래서 사업 모델 캔버스를 소개를 하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건 뭐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문서화하거나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문서화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 및 린 스타트업 템플릿이다. 회사나 제품의 가치 제한, 인프라, 고객 및 재정을 설명하는 요소가 있는 시각적인 차트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오스왈드가 그의 그 초기 연구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였는데 여기 있는 이렇게 9 블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시장에는 고객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이 고객이 원하는 문제와 요구를 찾아서 거기에 해결하는 가치 제안을 제안을 할 것이고요. 이 가치 제안을 어떤 채널 유통을 통해서 공급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한번 확보한 고객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더 많은 제품을 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레베뉴 스트림, 어떠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이러한 가치 제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자원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핵심적인 파트너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느냐, 시장성이 있느냐, 수익성이 있느냐를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잘 정리될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는 이러한 그 광범위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결국은 표준이 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을 사용하면 기업은 쉽게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는 이 비즈니스 모델 템플릿을 9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지만 그 9개의 블록은 4개의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전번장에서 배운 것 같은. 그래서 인프라는 고객에게 가치 제안을 성공적으로 제공한 주요 활동, 주요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 이 3가지 블록을 가지고 있고, 가치 제안은 한 가지 블록, 고객의 문제 그리고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는 제품 서비스. 그다음에 고객 파트에는 고객과 고객 관리 전략, 그다음에 유통 이 3가지 블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재정 파트에서는 비용 구조와 수익 흐름 이 2가지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합치면은 9개의 블록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업 구조는 가격 중심과 가치 중심으로 어떤 사업은 가격 중심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가치 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 모델의 캔버스에 잘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비용은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수익 흐름은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죠. 직접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멤버십을 갖다가 비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임대나 라이센스를 하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의 수익 모델 방법.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독자들한테는 공짜로 사용하게 하고 우리가 거기서 광고비를 갖다 받는 모델 그런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수익 흐름이 비즈니스 모델의 한 부분이지 전체 부분은 아닌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업하는 분들은 수익 흐름만 있다고 사업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 모델이 제대로 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4가지 파트, 9개의 블록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약을 하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란 뭐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문서화하거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문서화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적 템플릿이다. 그러면 회사나 제품의 가치 제한, 인프라, 고객, 재정을 설명하는 요소가 있는 시각적 차트이고 그래서 오스왈드는 이것들을 갖다가 4개의 파트와 9개의 블록으로 구성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 모델 수립 방법을 갖다가 소개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 모델 수립을 시작할 텐데 첫 번째로 시장과 고객 분류, 가치 제한에 대한 사업 모델 수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